이 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신 경우에는요, 이 영상에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 공식 마스코트 세한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댓글 답변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에 이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로서 이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요, 이번 정기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 근로장려금은 이 반기별 신청 방법과 정기 신청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 정기 신청 방법과 이 반기 신청 방법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이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2021년 9월에 한 번에 걸쳐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반면 이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요, 총 3번에 걸쳐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네, 우선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0년 9월에 신청을 해서 2020년 12월에 이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5만 원을 2020년 12월에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3월에 신청을 해서 2021년 6월에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35만 원을 지급받게 되죠. 자, 이후 2021년 9월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총 100만 원 중 이 2번에 걸쳐서 70만 원을 지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3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죠. 이 30만 원이 바로 2021년 9월 정산을 통해서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근로장려금은 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즉,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에는 3천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재산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에서 재산 합계액은 2020년 6월 1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왼쪽에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이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신청 안내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두 번째에 있는 일반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이 경로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이후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로장려금은 이 가구원 형태에 따라 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지급이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네, 앞서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설명드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화면 보이시죠? 네,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신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이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부양 자녀가 있고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은 근로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현역병의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인증번호, 그러니까 숫자 8자리 있죠. 이 개별인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송된 우편물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이 발송은 됐지만 받지 못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이렇게 마이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우편물 기타 세무정보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송된 내역이 조회되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요. 상단에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왼쪽에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손택스 앱을 실행해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 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이 5번째,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전문직이 아닌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심사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 이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지급 금액을 계산해야겠죠. 이 계산하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금액을 지급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단계. 1단계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을 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소득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이 가구 형태별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이 되었느냐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연간 총소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2단계에서는 바로 지급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바로 이 금액을 총급여액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간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이 2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된 그러한 금액입니다. 반면 이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포함된 그러한 금액인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 장려금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이 총급여액 등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은 바로 이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이 3.3% 원천징수가 된 소득은 이 총급여액 등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질문자님의 소득이 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가 된 경우라면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만약 이러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록 이 소득 요건은 충족했을지라도 지급금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이 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다시 한 번 더 모니터링해서 3차 댓글 답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